저는 이 진술을 보는 순간 바로 공격 포인트 하나를 캐치해냅니다. 안녕하세요. 희변TV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직접 담당하며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중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버린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날 것 그대로 제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며 그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직장 동료끼리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어 공격을 하자 이를 방어한 사안으로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피고인 A와 상대방 B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 둘은 기숙사 내에서 흡연 문제로 복도에서 서로 싸우다가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옥상에 올라간 후에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이후 상황이 양 당사자의 진술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피고인 A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이야기해드리면, 우리 둘이 서로 약간 몸싸움이 있었고 옥상에 올라간 후에 사소한 다툼이 있다가 저희 쪽 의뢰인도 피고인 A가 먼저 이게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몸을 틀어서 옥상 출입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 B가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고 와서 자신을 공격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힘에 못 이겨 등을 바닥에 눕는 방식으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B는 뭐라고 진술하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서로 옥상에서 좀 가벼운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쪽 의뢰인이었던 피고인 A가 어디선가 신발장을 들고 와서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자 때 이 신발장을 붙잡은 상태에서 서로 그 실갱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피고인 A가 미끄러져서 바닥에 벌러덩 눕게 되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자꾸 신발장을 뺏으려고 하니까 상대방 B가 안 뺏기려고 방어를 하다가 동시에 야, 이 싸움 멈추자 라고 해서 싸움이 멈추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결국 이 둘은 먼저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어 공격을 하였고, 자신들은 이에 대해 그냥 막고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누가 먼저 신발장을 들어 공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양 당사자 모두에 대해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통 상해죄와 달리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안이 아무리 가벼워도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에서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벌금형과 그리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따라서 신분상 불이익 또는 상황상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당시 피고인 A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최소한 특수상해죄에 있어서만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 사건 증거기록과 2심 재판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1심까지의 증거기록 및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1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둘 사이의 싸움 과정, 특히 누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고 공격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다툼이 부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심 증인신문만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파악하기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신문이 필요함을 2심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심에서 그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 있어서 변호인은 2심 재판부에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람이 왜 2심에서 또 증인신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고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저희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1심에서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던 상대방 B에 대해 재차 증인으로 소환을 해줍니다. 한편 저는 싸움 과정에서 일방이 갑자기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격을 하자 다른 일방이 이를 방어하는 사안, 그리고 이 방어하면서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서로 대치하는 사안, 이런 사안에까지 양 당사자 모두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그리고 재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됨을 2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사안에서 누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격하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1심 재판부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2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양 당사자 사이에 누가 신발장을 먼저 들고 공격하였는지에 대해서 심리가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B의 거짓 주장을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기록과 1심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양 당사자는 모두 상대방이 어디서 어떻게 신발장을 들고 왔는지에 대해서 둘 다 모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똑같은 모른다의 진술이 둘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 피고인 A 입장에서의 모른다는 진술은 피고인 A가 당시에 자신이 몸을 틀어서 출입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신발장을 들어 공격을 하였고 그걸 막다가 뒤로 넘어지고 방어하다가 싸움이 멈췄다. 이러한 진술 상황에서는 이 모른다는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상대방 B의 모른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B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신발장을 들고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우리 둘은 당시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 A가 어디선가 신발장을 들고 와서 자신을 공격하였고 자신은 이를 막았을 뿐이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이 진술을 보는 순간 바로 공격 포인트 하나를 캐치해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한 옥상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출입문 쪽에 설치된 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은 밤에 발생하였는데요. 옥상 출입문 쪽에 있는 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대방 B가 서 있는 위치였고요. 여기가 피고인 A가 서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상 출입문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는 상당히 가까이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가까이 서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일방이 신발장을 어디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에 대한 상황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 B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점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상대방 B에 대해서 이 점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제 옥상 사진을 먼저 보여줍니다. 증인, 이 사진은 당시 피고인 A와 싸움이 벌어졌던 옥상 사진이 맞지요? 네. 당시 이 옥상에서 피고인 A는 옥상 출입문 쪽에 등을 지고 서 있었고 증인은 그 맞은편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죠? 네. 이때 이 옥상 출입문 쪽에 설치된 전등은 켜져 있는 상태였죠? 네. 당시 증인과 피고인 A는 서로 몸싸움이 있던 상황이었기에 서로 가까이 서 있었죠? 네. 여기까지 끌고 온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한 건 잡았다. 이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상대방 B를 추궁을 합니다. 증인은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어디선가 신발장을 들고 와서 자신을 공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죠? 네. 그러면 이때 피고인 A는 어디서 신발장을 들고 왔는지 이 사진을 보며 특정할 수 있겠어요? 그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옥상 출입문 쪽에 전등이 켜져 있었고 가까이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고 했는데 피고인 A가 어디서 어떻게 이 신발장을 들고 왔는지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상대방 B는
네, 밤이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저는 아무리 밤이어도 옥상 출입문 쪽에 전등이 켜져 있고 서로 마주보며 가까이 서 있었다면 충분히 피고인 A가 어디서 어떻게 이 신발장을 들고 왔는지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상대방 B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 B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 A가 신발장을 어디서 어떻게 들고 왔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B는 끝까지 모른다는 진술만 일관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피고인 A가 신발장을 들어 자신을 공격하려고 내리치자 그때 비로소 방어하기 위해 이 신발장을 잡으며 방어를 하였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대단히 이상하였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 네고 블록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 A이고 상대방 B입니다. 이 상대방 B의 주장에 의하면 이 피고인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있는 신발장 이걸 이렇게 들어서 자신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발장을 붙잡기 위해서 가려는 순간, 그리고 이 신발장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이 신발장을 내려치기 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순간, 바로 이런 순간에 어떤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 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충분한 방어 기회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머리 위로 신발장을 들어 올려서 자기를 내려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 B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증인, 피고인 A가 신발장을 들고 증인을 내려치려고 할 때 증인은 어떻게 방어를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 B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 A가 신발장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저를 공격하려고 내리치자 그때 이 신발장을 붙잡으며 방어를 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저는 그러면 피고인 A가 이 신발장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증인을 향해 내리치려고 할 때 비로소 이 신발장을 붙잡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한 것인가요? 이에 대해 상대방은 네, 맞습니다. 피고인 A가 이 신발장을 들고 공격할 때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이 신발장을 내리치자 그제서야 이 신발장을 붙잡는 방식 등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저는 상대방 B에 대해 또다시 강하게 추궁을 합니다. 아니, 당시 상황을 보면 증인과 피고인 A는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이 신발장을 들려고 하거나 또는 이 신발장을 머리로 들으려고 할 때 다가가서 이 행동을 막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에 저는 또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둘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피고인 A가 이 신발장을 들려고 할 때나 이 신발장을 머리로 들어 올릴 때의 상황을 증인은 다 지켜보았을 텐데 왜 그때는 전혀 피고인 A의 행동을 막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상대방이 상당히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뭐라 하냐? 아니, 제가 5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여서 걷는 것이 불편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저는 아니, 겨우 한 발자국 떼어서 피고인 A가 이 신발장을 잡는 것은 막는 것도 힘들었다는 것인가요? 증인은 이 사건 옥상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잠시 묵묵부답을 하다가 아무튼 당시에는 무릎 수술한 것 때문에 바로 막지 못했습니다. 라고 계속 이런 황당한 답변을 이어갑니다. 어떤가요? 이 상대방 B의 진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터무니없는 답변이었죠? 비상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 B의 진술이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임을 2심 재판부에 드러냄으로써 저희 의뢰인이었던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만 어찌되었던 둘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고 그 싸움 과정에서 둘 다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통 상해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받았기에 벌금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국적 동포였던 피고인 A는 강제 추방을 당할 위험을 크게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대방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2편,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격하자 이를 방어한 사안에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특수상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